안녕하세요. 스타리치TV 이청규입니다.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감정평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꼬마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요, 2019년 2월 달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했는데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요. 그 기간을 연장했었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 기준시가로 부과할 때와 비교하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부동산 평가 방법은요, 원칙은 시가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얘기하는데요. 평가 기간 안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있으면 이걸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회적으로 이 평가 기간에 별도의 기간을 덧붙여서 이 기간 안에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하고요. 이 감정평가 금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인정받을 경우에는 이거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평가 기간에 대한 원칙은요, 증여인 경우에는 전 6개월, 후 3개월이고요.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후 6개월 이 기간이 평가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매매 등 사례가액이 있으면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보충적인 평가 방법은 기준시가 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 기간에다가 증여인 경우에는 3개월 플러스 6개월, 상속인 경우에는 6개월 플러스 9개월을 덧붙였고요. 전 2년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거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인데요. 이 6개월, 9개월은 뭘 얘기하냐면요, 상증세법 시행령 49조에서 얘기하는 제78조 1항에 따른 기한까지, 즉 증여세를 확정해주는 기간, 상속세를 확정해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증여나 상속 신고를 하면은요, 국세청에서 증여세, 상속세를 확정해주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4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런 경우에 국세청이 소급 감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구가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가혹한지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요, 서울에 있는 빌딩인데요. 감정평가액은 203억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기준시가로 평가했더니 132억 정도입니다. 이걸 법인 전환한 사례인데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금액은 37.5억 정도 나옵니다. 이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금액은 채무액으로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이만큼 재산가액이 줄어들어서 세금 자체도 줄어듭니다. 한번 볼까요? 매출액, 즉 연간 임대수익은 11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억 4천 정도 발생됩니다. 여기에서 상속세를 부담할 때 감정평가액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100억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4억 4천 중에서 내가 1억 정도를 사용을 하고 3억 정도로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한다면 임대료 수입으로 20년 동안 납부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결국 빌딩을 처분해야 됩니다. 팔려고 해도 원하는 가격에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이의 신청 및 불복 절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행정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1심 결과는요, 같은 법원이라 하더라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2심 결과가 두 건이 남았는데요. 대표적인 1심 판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패, 즉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인데요. 서울행정법원 2021 구합 82618 23년 3월 31일 판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가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못 된다. 그래서 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평가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요건일
내용일 뿐이고 9개월이 지나서 감정평가한 것, 즉 소급 감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한 것은 너무 법적인 안정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승, 즉 납세자가 패한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구합 58650 23년 1월 20일자 판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는 부가 과세 방식으로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하게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조사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 가치와 일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급 감정도 증여 재산으로 시가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과세관청이 선별 감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 법률주의 및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 내용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를 개정하고요.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국세청의 고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표를 했었습니다. 법률이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가와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이란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국세청은 2023년 7월 3일 국세청 내부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72조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된 시가하고 차이가 큰 부동산에 대한 것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와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대상만 감정평가를 시행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인 경우도 포함시킨다고 개정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소급 감정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언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2심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2심 판결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울고등법원 2023누 35380 23년 6월 16일자 판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시간 경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적인 가격 변동이 되어 있는데 가격 변동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일 뿐 이거를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판결 내용인데요. 서울고등법원 2023누 41903 23년 12월 15일자 판결 내용입니다.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요. 소급 감정을 인정한다. 그런데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국세청이 입증해라. 이 내용입니다.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서두에 감정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국세청이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면 더 낮출 수 있다고 세무사나 컨설턴트들이 권유를 해서 감정평가를 증여하는 사례를 봅니다. 이럴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심 판결 결과를 보면요. 국세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더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때도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고요. 감정평가액이 더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국세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솔루션인데요. 법인 전환을 하십시오. 법인 전환을 하면은요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절대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금액을 채무로 인정받는 등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은 이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들에게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국 감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에서 대법원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에서 국세청이 패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그대로 물러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법을 그에 맞춰서 개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인 전환에 대한 솔루션이 이에 대한 적정한 답이 될 것입니다. 법인 전환을 서두르십시오. 오늘 영상은요,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할 때 감정평가하지 말라는 주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치 TV 이청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